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터사이클 레이서,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서 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한 전설적인 레이서인 발렌티노 로시가 은퇴를 발표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통해서 그 브레이킹 뉴스다 그러면서 이제 예고를 딱 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가 기억하기에 한 11시 좀 넘어서부터 라이브가 시작이 됐죠. 11시 15분이었습니다. 네, 저희 조건희 기자랑 같이 사무실에서 네, 봤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로시의 팬은 아니에요. 저는 마크 마르케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좋아하고요. 또 잘 타서 1등이었으니까. 그래서 좋아하고, 사실 로시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그리고 저 형 언제까지 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막상 로시가 딱 그날 오전에, 저희 시간으로 오전에 이제 브레이킹 뉴스가 먼저 모토GP 쪽에서 떴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봤는데 전 딱 보자마자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퇴하는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혼자 막 엄청난 가설을 막 몇 개를 만들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은퇴를 굉장히 담담하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맞아. 같이 봤는데 저는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사실 기자회견장이었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는 그 기자도 약간 맞아. 울먹이면서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목소리가 막 떨리면서 하는 게, 사실 저희도 이제 사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같이 동감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걸 항상 이 일할 때 굉장히 즐거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어떤 그 이신전심이 그에게도 있지 않았나. 그리고 답변하는 로시의 그 눈망울, 촉촉한 눈망울과 그 이태리어 섞인 그 영어 발음, 이런 걸 보면서 차오 이러면서 나타났잖아요 또. 네, 그 마지막까지 굉장히 그 익살스러운 표정도 놓치지 않고 그랬던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나경남 기자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 로시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시절을 다 기억해요. 그의 리즈 시절. 네. 리즈가 언제였을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였거든요. 사실은 그 막바지 9번째 우승했을 때 기억도 나고, 심지어는 로시는 레이스 커리어가 워낙에 또 길어서 그 사이에 로시의 라이벌이라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 위로는 로리스 카피로시, 맥스 비아지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챔피언들이에요 다. 호레 로렌조가 팀메이트였고 그러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죠. 맞네. 그밖에 한 랩솔 혼다에서 정말 붙박이 있었던 다니 페드로사 같은 선수, 케이시 스토너, 정말 수도 없, 니키 헤이든이며 정말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압도적으로 패배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훌륭했고, 그의 그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날이 새. 그렇죠. 그래서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모터사이클 레이스계의 마이클 조던이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진짜 알파 오메가예요, 양반이. 황제. 네, 진짜. 전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번에 이거 하면서 로시의 매드 무비를 이렇게 틀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로시는 어느 순간이 이렇게 한 순간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바이크가 이 바이크 리버리랑 바이크 또 두카티 갔다 혼다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야마하도 계속 그게 계속 바뀌고, 심지어 최근 페트로나스 야마 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거의 막바지인데, 그때도 이제 있는 걸 보면은 진짜 이게 최고다. 불과 얼마 전에도 또 포디엄에 한번 올라갔었죠. 네. 진짜 대단해요. 네,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저는 더 대단하다 느끼는 점이, 사실 최정상에 있던 사람일수록 뭔가 자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거를 참지 못하고, 뭔가 어떤
뭔가 지속성이 좀 흔들린다거나 자존감에 어떤 그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도 그랬을 거지만 끝까지 뭔가 계속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저는 참 이 선수의 장점이자 강점이지 않았나. 모토GP가 울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울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더라고. 저 우리 세대에서는 형광 원숭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닥터. 아까 그 도토레라고 이제 일 도토레에서 이탈리아어로 닥터. 네. 그렇죠. 이탈리아어로 도토레 그리고 닥터. 네. 닥터라고 이제 항상 엉덩이 쪽에 닥터라고 써 있고. 맞습니다. 그 아까 리버리 얘기를 해줬지만 바이크에 들어가는 리버리도 항상 이제 자기 애완동물. 이제 또 이제 타르타루가 그 거북이 있고 네, 원래 네. 이 뒤에는 강아지 원래 자기가 오랫동안 키웠던 불독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죽고 얘가 낳은 2마리 새끼 2마리가 또 나중에 안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저기도 있고 항상 맨 마지막에 바이크 타기 전에 이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데칼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다 시그니처. 그렇죠. 나는 너무 애정한다. 로시 가지 마요. 46살까지 뛰어야지.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또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바이네즈 매장에 가서 VR46 티셔츠를 샀어요. 제가 그 전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었는데 샀습니다. 품절될까봐 혹시나. 그래서 또 로시가 떠오르는 이 형광색 옐로우 컬러의 이 슬라이더 홀더도 샀는데 이것 좀 추천드릴게요. 메이드 인 이태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샀는데 거기 가니까 AGB 헬멧도 있잖아요. 다이네즈랑 AGB를 계속 사용했으니까 AGB 헬멧에 그 로시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그 피스타 GP 말고도 다른 모델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거북이랑 강아지 이런 데칼이 있는 모델들이 아직도 나오는데 확실히 피스타 AGB 말씀하셔서 그렇지 피스타 GP를 어쨌든 시그니처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위에 이제 그 오픈 페이스에도 그 형광 노란색과 네. 아까 말한 데칼 같은 것들도 사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그런 유쾌한 이미지 때문에 사는 경우도 많았고 아마 그런 판매량의 이면에는 그 로시의 팬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구매하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커스텀웍스 있는 쪽이거든요. 다이네즈. 거기에 딱 가니까 저는 사실 그 전에도 봤는데 그렇게 막 저거하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 가서 딱 보니까 이게 로시 그거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더 닥터 엉덩이 쪽 지금 패널인 건데 여기가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또 그의 흔적들을 보니까 오늘 더 이제 다시금 돌아서서 보이는 많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유품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또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이 형님이에요. 79년생이죠. 네. 그래서 올해 나이가 만 42세. 그래서 넘버가 46번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얘기는 로시가 예전에도 직접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스 넘버, 레이스 재킷 넘버는 그 순위에 따라서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시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매년 번호가 바뀌는 거였어요. 1등은 1번, 그쵸. 2등은 2번. 챔피언십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다음 해에 나는 번호 1번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다크랠리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또. 근데 그래서 그 예전에 케이시 스토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넘버를 고유 넘버로서 계속 쓰는 선수들이 1번 안에다가 이제 자기 넘버를 이제 새겨 넣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기도 했었는데 1 하고 옆에 써놓고 그렇죠. 네. 1 안에 들어가 있어요. 1 안에 네. 숫자 1번 안에. 안쪽에 자기 그래픽으로서 이제 들어가고 그랬는데 로시가 그 얘기를 했던 게 로시 이전에는 거의 유일하게 그 7번을 썼던 베리신 선수가 이제 7번을 계속해서 썼거든요. 그 선수도. 그 이후에 거의 발렌티노 로시가 지금 이제 46번. 이탈리아어로도 알아두세요. 꽈란타세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꽈란타세이. 네, 꽈란타세이. 역시. 네. 꽈란타세이. 네. 왜냐면 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꽈란타세이라고 이탈리아 가고 꽈란타세이 그러면 네. 로시 그럼 대충 알지 않을까요? 닥터. 네. 또또레. 또또레.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이 46번이라는 숫자는 원래 이제 아버지 로시, 그라치아노 로시가 레이서였는데 아버지도 레이서였고요. 모터사이클 레이서였고 아버지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을 때 번호가 46번이었대요. 그래서 그 46번을 오랫동안 썼다고 하고요. 시골 동네 출신이거든요. 이 우르비노라고 이제 얘기해져 있지만 그 타블리아라는 그 조그만한 마을이 있어요. 정말 조그매만 해요. 저 한번 가봤는데 그 마을 전체가 로시 팬클럽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마을 입구에 갔었어요 거기를. 그 약간 그건 건가? 그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그 스타 나오면은 이렇게 딱 걸어놓고 사법고 시합 겸 이런 거. 그거보다 더해요. 더한 거지. 아시안 게임 금메달 뭐 이런 거. 박지성 마을 이런 거지. 생각해보세요. 근데 네. 그 실제로 로시 우리가 그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지만 로시 렌치 있죠. 그것도 그 타블리아 마을에 있어요. 자기네 동네고 자기 동네 친구가 그 VR46의 그 팬클럽의 회장이고 다 친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로시 때문에 여기로 와. 출마하세요. 출마요? 아니, 제가 그 재작년에 태국 여행 갔을 때 거기 현지에서 그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외국인 분들이었건 서양 분들이었는데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인데 모자를 로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는데 그 다음 주가 거기서 GP가 있는 태국에서 GP가 있는 때였어요. 타일랜드 GP.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와서 그쪽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서 이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한테 설명을 못 해주는데 이제 혼자 이제 일정 보면서 한 일주일 더 내도 로시 아는데. 저 진짜 운이 좋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로시 고향도 한번 가봤어요. 네. 그 렌치도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네. 그 정말로 그 더트 트랙이죠. 네. 플랫 트랙 만들어져 있는 것도 봤고 운이 좋았네요. 여러분들도 꼭 나중에 이탈리아에 가시면 타블리아 마을 꼭 가서 기념품을 못 샀어. 근데 그때. 아 그래요? 이번에 어느 쪽입니까? 그 미자노 서킷.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동해안 쪽.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되게 간단한 건데 그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그 휴양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사람들도 많이 꼽아주는 데가 리초네라는 곳이에요. 리초네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자노 서킷이 있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타블리아 로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초네에 가서 그 해안이 정말 예쁘고 리초네 뭐 햇볕 아래 뭐 이런 영화도 있고 그래요. 이탈리아 영화. 그 리초네 해변도 내가 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발렌티노 로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사실 로시가 은퇴를 안 한 이유가 있었죠. 10번의 월드 챔피언을 달성하기 위해서. 맞아. 네, 사실 이거를 많이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그 로시가 그 원래 VR46이라는 스카이 스포츠 팀을 모토2, 모토3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내년에 이제 로시가 이제 또 모토GP 클래스의 팀을 만들거든요. 두카티 바이크로 그거 결정이 났고 메인 스폰서가 아람코. 네, 아람코 VR46 팀에로 이적하는 거 아니냐. 로시가 다시 두카티를 타는 거 아니냐. 막 그럴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미리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설마 그거 발표하나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던 거고 아무튼 그 팀을 만든다. 네. 그런데 그 팀에서 또 10번째를 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해외 팬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10번째 놓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좀 안타깝네. 저는 사실 그래서 마크 마르케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시가 그 마지막 전에서 2015년에 네, 10번째를 달성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됐죠. 네. 마르케즈 때문이었죠. 네. 마르케즈 너무 잘나서. 근데 그도 요새 근데 그의 커리어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사실 그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했어요 레이스를. 전 그래서 봤어요 레이스를 실시간으로 봤는데 12인가 했거든요 로시가.
왜 은퇴하? 저기 로시가 전성기 때는 5등 안 밑으로 내려온 적도 없었어요. 아, 그 얘긴 그게 또 그런 건가? 네. 이미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뒤에 얘기. 근데 이번에 또 데니 페드로사랑 칼 클러치로. 그래서 그 둘이 원래 그 시트를 떠났던 라이더들인데 다시 또 복귀한 거 보면 로시도 언젠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네. VR46 팀에서 그 플레인 코치처럼. 네. 플레인 코치로. 플레인 코치처럼 네. 하다가 뛰다가 야 나와봐. 네. 아퍼? 안 되겠네. 아이씨. 오토바이도 그렇게 타는 거 아닌데. 야, 옷 좀 줘봐. 오토바이. 근데 아무튼 로시 커리어도 일단은 커리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9번의 월드 챔피언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2009년 모토GP 클래스에서 챔피언을 달성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9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997년에 125cc 클래스에서 우승한 것 한 번, 그리고 1999년에 250 클래스에서 우승한 거 해가지고 하나 두 개에다가 모토GP 클래스 7번 해서 9번 챔피언십을 달성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월드 챔피언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그랑프리 우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즌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 그렇죠. 네. 1승이 아니다. 네, 1승이 아니라 시즌 전체에서 네, 이승을 한 월드 챔피언. 그것을 월드 챔피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총 9번 했습니다. 9년 동안 1등 한 거다. 이게 실로 그냥 기록만 봐도 엄청난 기록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데뷔 본격적인 레이스 시즌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본격적 데뷔로는 본인도 14살을 얘기를 해요. 1994년 만 14세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1992년 12살에 레이스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15살인 1995년 이탈리아 125 챔피언을 차지하고 유러피안 선수에서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중요한 커리어는 다른 것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모토GP라고 다 알고 있고 모토3, 모토2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게 2002년 전까지 2001년까지는 월드 그랑프리였어요. 그래서 WGP라고 우리는 많이들 썼는데 일본에서도 그랬고 보통은 이제 월드 그랑프리, 월드 GP, WGP 이렇게 불리던 레이스였는데 이게 그전과 모토GP 시절이 무엇이 다른가? 투스트로크 최상위 클래스가 투스트로크 500cc에서 그 1000cc급 포스트로크로 바뀌는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시점이 2002년이었고요. 네. 로시는 그래서 이제 GP 클래스로 WGP 최상위 클래스로 올라왔을 때가 2000년이었어요. 네. 2000년에 올라오자마자 루키 시즌에 챔피언십에 2등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502T로 우승하고 그 다음 해인 2002년 네. 모토GP 초대 모토GP의 챔피언으로 포스트로크 바이크로 바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502T와 포스트로크 시절을 둘 다 우승한 건 로시가 유일무이. 역사상 유일무이. 없죠 이제. 네, 모토GP 그러네, 이제 없다. 없어. 모토GP의 초대 챔피언입니다. 역사상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타이틀이. 그리고 그쵸. 2T에서 못했으면 못했지. 네. 굉장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모터사이클 계의 마이클 조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이클 조던 이전의 NBA와 이후의 NBA는 정말 다르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굉장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NBA에도 마찬가지로 로시 이전에도 우리가 마이클 두한, 뭐 프레디 스펜서, 뭐 수없이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있었지만 시기적으로나 임팩트, 긴 커리어를 가지고선 임팩트를 계속해서 유지해온 사람들에게서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게 이 인기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가장 강력한 아이콘으로서 존재했던 게 발렌티노 로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완전히 겹쳐지진 않지만 모터사이클계의 마이클 조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마치 킹 오브 팝이 마이클 잭슨인 것처럼. 네. 그런 은퇴 안 하면 안 돼요. 또 지금 GP 라이더들이 우리 스포츠 바이크 타는 분들 항상 모두 다 하고 싶은 거 왜 하는지도 궁금해요. 로시 레그. 네. 발 내리는 거 코너 진입하기 전에. 맞아. 그 로시가 만든 거잖아요. 네. 로시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정확한 게 502T 혹은 252T 이게 투 스트로크 시절의 라이딩들은 그 오랜 팬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이클 두한 시절까지만 해도 몸이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굉장히 그 바이크의 중심선에서 머리가 거의 가만히 있고 몸만 이렇게 타입이었거든요. 아, 레트로한 포즈로 요새 네, 그렇게도 알고 있는. 근데 그게 타이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전자장비나 투 스트로크는 굉장히 간단했었는데 포 스트로크로 넘어오면서 이걸 최대한으로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더해지고 하면서 안정성을 더 갖게 됐고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과감한 라이딩들이 실현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로시 레그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그 왜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되게 분분했었어요. 초반에는 특히나. 근데 점차 모든 선수가 따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안 하는 선수가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창시자지 창시자. 사실 뭐 이게 그것이 어떤 정확한 효과를 주느냐에 대한 것은 아직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되는 건 없는데 선수들이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성적에 도움이 된다. 성적에 도움이 안 되면 그들이 왜 그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로시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았을까. 그 로시가 그렇게 해서 쟤 왜 빠르지? 해보니까 제가 저렇게 다리를 네. 갑자기 나도 한번 빼볼까? 쓱 뺐다가 몸을 쓱 발을 올려놓고 쓱 들어가죠. 네. 아무튼 저는 그 로시가 그 모토GP 그러니까 그 최상위 클래스로 데뷔를 했을 때도 혼다였고 그 모토GP가 포스트로크화 되는 시점 그때도 그 혼다였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두한이 팀 총괄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로시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혼다 팀에 있었는데 월드 챔피언을 2001년, 2002년, 2003년 해서 그러니까 혼다를 타고 3번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T 500이랑 4T 990 우승했던 게 모토GP 초대 우승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혼다를 타고 했다. 근데 역시 근데 야마하가 사실은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저기 AGB를 로시가 먹여 살린 것처럼 야마하 스포츠바이크 또 로시가 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왜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포스트로크로 변경되는 시점은 사실은 혼재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502T가 그냥 뛰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같이 뛰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도입 전에 그 혼재되는 그 상황에서 투 스트로크 500cc 바이크는 엄청나게 강력했거든요. 왜냐하면 포스트로크 엔진의 구성, 엔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안다면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속도와 이 출력을 뽑아내는 것은 사실 투 스트로크가 너무 쉽거든요. 무게도 훨씬 가볍고. 근데 그것을 포스트로크가 정착되게 머신을 완성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혼다의 RC211V 그 21세기에 처음으로 만든 레이스 바이크다 해서 그 V형 엔진을 썼기 때문에 V5였지만 그 엔진을 썼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RC211V를 만든 그러니까 21세기의 레이스 모터사이클의 원형을 창조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다 였고 그때 물론 좋은 선수도 그러니까 로시가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도 했지만 다른 브랜드들에서 그걸 못 따라가는 건 로시가 완성해낸 RC211V를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마하는 로시를 데려가서 M1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로시가 M1을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호르헤 로렌조도 그 M1을 타고 우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고 주장합니다. 찬밥 대우를 해서 두카티로 갔다가 다시 야마하로. 아니요, 찬밥 대우는 안 했어요. 찬밥 대우에서 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도 그 서로
팀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작전이든 뭐든 아무것도 공유 안 하는 프라이빗하게 움직였었는데 완전 그 로렌조가 완전히 루키였을 때는 또 안 그랬었어요. 근데 로렌조가 워낙에 정말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슈퍼 루키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갔죠. 네. 그렇죠. 먼저 은퇴하긴 했죠. 근데 그가 또 두카티로 가는 것은 그때 로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신의 커리어의 거의 정점이었고 그 새로운 나는 우리 그때 그 은퇴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은퇴 선언을 할 때도 자기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 브랜드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저도 모든 전 세계 모든 팬들이 기대했었죠. 근데 결과가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네. 네, 버린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얘기에 있어서. 네, 그 얘기에 있어서 버린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죠, 그건. 그래서 다시 왔죠. 그래서 다시 야마하로 복귀. 그래서 오히려 야마 팬들한테는 굉장히 환대받았던 또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인생 후반전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야마가 스포츠 그 딱 성을 딱 가져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야마 거의 키워드잖아요. 네. 사실 최근 올해 또 모토GP에서 야마가 굉장히 쿼타라로가 잘 타고 있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임팩트 저는 없는 게 로시가 잘해야 또 야마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맞아요. 네,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또 세대 교체는 또 그 로시 모먼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도 관심이 혹시라도 이미 은퇴를 선언한 선수지만 과거의 영상들도 찾아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명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맞아. 올해 말까지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당장 떠나는 것처럼 뭔가 된 것 같은 올해 말까지 뜁니다. 저는 사실 그냥 건강하게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다쳐고. 네. 그래도 포디엄 몇 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각의 아마도 그 이 은퇴 마지막 경기가 좀 남았죠. 그래서 야마하도 그렇고 AGB도 그렇고 다이너제도 그렇고 그가 떠나는 것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선수한테 그런 거 트리뷰트 안 해주면 안 돼.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나올 필요 없이 계속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그 파이널. 근데 이게 사실 뭐 파이널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계속 약간 보내는 것 같잖아요. 장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게 갖고 싶다.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매년 사도 되잖아. 그럼. 워낙에 로시 아이템들은 많이 있어서. 아니 그 마지막 거 꼭 갖고 싶네요. 저도 중간에 것들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요. 스페셜 버전으로 어떤 게 나오면 구매 의사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그 라스트 에디션이라면 헬멧은 사인 갖고 싶고요. 사인? 친필? 사실은 원래 제가 제일 갖고 싶던 로시 아이템은 그 헬멧이었는데 Wish You Were Here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핑크 플로이드의 명반. 그 그래픽이 들어간 헬멧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국내 정식 수입이 안 됐었죠. 그래서 제가 꼭 제가 우리 수입원 사장님께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수입 안 그럼 뭐 그 직구해야죠, 뭐 어떻게. 그때 제가 또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직구를 해서 그거는 좀 물론 뭐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겠지 뭐 해외에는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 로시의 약간 일대기나 혹은 이런 것들을 담아낸 어떤 그 기념 책자 같은 게 있으면 저는 제가 읽지는 못하더라도 살 것 같아요. 전 이제 살 것 같아요. 저 원래 저희 에이크만 가면은 항상 로시 거기 부적부적 하잖아요. 아이템 파는데 가서 살 것 같아요. 이제 그 전까지는 관심 없었는데. 거긴 사실상 옷가게긴 한데. 네, 옷가게지만 어쨌든. 네. 아니 그리고 사실 로시는 자기 이름을 딴 브랜드도 있잖아요. 네네. 그 발렌티노 그러니까 VR46이라고 하는 지금 입고 있는 게 저게 그 발렌티노 로시 46번이기도 한데 그의 팀이자 회사이기도 하고요. 브랜드도 이제 있고 마이클 조던의 조던 같은 브랜드죠. 그리고 그 제가 발렌티노 로시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아마도 레이스 팬들이 감사했으면 하는 부분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VR46이 그러니까 개인인데 아무리 레전드 선수지만
자기가 후진 양성을 위해서 팀을 꾸린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승엽이 은퇴하고 마이너리그 팀이랑 메이저리그 팀이랑 그러니까 축구 교실을 운영한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축구 교실을 운영한 정도가 아니라 그 트리플 A 팀, 마이너 팀, 그리고 메이저 팀, 메이저리그 팀까지 팀을 3개를 운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게 그 결국에는 끝까지 뭔가 이 판 안에서 뭔가 열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특히나 특히나 이탈리아 선수들이 약세였어요. 계속해서 크게 특히나 정말로 아꼈던 마르코 시몬첼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레이스에서 정말로 너무나 불행하게 사망을 했었고 거기에 사실 로치도 굉장히 크게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채 의식도 아마도 있었을 것이고 후진들 그래서 지금 같이 뛰고 있는 레이스 팀메이트 프랑코 모르비델리 사실은 아버지 로시하고 모비델리하고 또 이게 있어요. 그 사람도 레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키워서 끌어올리고 이탈리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응원해주고 후배들 더 잘 되라고 얘기해주고 스폰서 물어다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요즘 이탈리아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은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모토2, 모토3 루키들이 다 그 VR 46 그 출신들이거든요. 매섭습니다. 거기다 심지어는 이복 동생 그 저기 어디죠? 뭐 루카 마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시는 것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수들 타일랜드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선수들이 로시인의 그 렌치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마스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 특히나 그 인도네시아 같은데 가면은 인기 엄청나요. 왕이에요, 왕.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 정말 태국 난리 나요. 이런 데 가면 그냥 신이에요, 신.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거기서 그런 데서 사랑받고 거기서 그 언더본 바이크 타고 광고 모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랑받은 것을 정말로 레이스 팬들에게 돌려주고 있고 사실상의 모토GP를 현재 위치에 올려놓은 제1등 공신이고 근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가 없는 GP를 상상할 수가 없다. 진짜 근데 이번에 그 했던 게 그 스티리아 GP 네. 오스트리아 레드불링에서 하는 거고 다음에도 또 레드불 GP 네. 하긴 하는데 오스트리아 GP를 하는데 거기서는 군중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관계자인지 뭔지 했는데 그 카메라에 잡아줬는데 루시 옷을 또 어린이랑 또 아버지가 입고서 딱 보고 있는데 보면서 예전에 그 2019년까지 그 관중들이 들어왔을 때 보면은 딱 코너 돌 때 보면 뒤에 그 형광색이 그냥 막 파도 타긴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는 그것도 좀 아쉬운 게 좀 있어. 그 뭔가 다 이렇게 많은 관중 속에서 이렇게 뭔가 환호받으면서 그래서 저희 댓글에도 그 관중이 딱 있을 때 은퇴를 해야 로시가 그 전체가 형광색으로 하는 그런 그 전설적인 순간을 또 만들 수 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바꾼 맞다 코로나 걸렸었잖아 심지어 또 맞네 레전드야. 워낙 인싸라서 와 코로나 걸렸어. 워낙 인싸라 코로나도 앓으셨고 전 솔직히 그래서 마크 메르켈을 좋아해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저도 있네 저거 옷을 입고 저렇게 있나 했었는데 뭐 이제야 좀 그의 전설적인 그것들이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네요. 나 지금 저 내려놓은 표정 너무 슬프다. 멋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게 딱 그 정점까지 간 사람의 맞아. 뭔가를 네. 이룬 사람의 약간 그 진짜 형이에요. 이 로시는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죠. 네. 원래 이게 원래 지금 그 F1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특정 나라 자기네 국가 선수들 갔을 때 그 국가에서 다 팬들 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주고 홈그라운드 만드는 건데 로시는 어디를 가나 전 세계 어딜 가나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도 뭐 너무 지금 계속 뭐 보내는 것 같은데. 너무 보낼 수가 그렇죠. 없다. 그 진짜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발렌티노 로시 VR 46 팀도 다 응원해 주시고요. 그렇지. 네. 이제는 그들을 응원하는 게 네. 로시를 응원하는. 딱 또 이제 내년부터는 그 팀 저기 안에서 이거 딱 쓰고 그것도 멋있겠다. 네. 어. 딱 발렌티노 로시 딱 해서 디렉터 딱 하면 나오면 진짜 멋있겠죠. 발렌티노 로시 귀여웠던 거 되게 많아요. 그 레이스 끝나고선 화장실 가는 퍼포먼스 혹시 본 적 있어요? 바이크 옆에다 이렇게 타이어 옆에다 이렇게 세우고선 확 올라가지고 간이 화장실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퍼포먼스고. 악동 서킷 위의 악동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약간 좀 천재 같은 그런 완전 개천지죠.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개천재. 말도 안 되지. 마이클 조던이라니까요. 요즘에는 뭔가 능력으로 뭔가 노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천재 같은. 요새 메시? 메시? 아무튼 뭐 마지막까지 응원합시다. 네. 응원할게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레이스 업계 안에서는 결국에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가겠죠. 이 지금 레이스 선수로서는 조금 나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도 저뭐 마흔 저건 초밖에 안 되고.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창창한데. 이제 또 인생의 2막 그가 얘기한 것처럼 2막을 시작하는 거죠. 그라치에 밀레 그것이 그라지 에밀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차 이슈로 BMW의 R18B와 R18 트랜스컨티넨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전설적인 레이서의 은퇴 소식, 로시의 은퇴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더 자세한 얘기는 모토 이슈 어플리케이션에 저희가 기사로 담아놓을 테니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